최근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맛이 떨어졌다거나 살도 빠지며 머리카락도 빠지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잘 받고 계시지요? 가까운 지인은 바쁘기도 하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 굳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조차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건강검진을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의료인들과 건강염려증 소비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대인 어떤 분은 몸이 많이 비대해진 후 걱정은 되는데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20살 때 위에서 용종 제거를 한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요즘 다시 그때처럼 아프고 살이 2kg이나 빠져서 걱정스럽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면 될 것을 왜 걱정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30대인 어떤 분은 복부 초음파나 다른 검사들은 20대 때 해본 적이 있는데 CT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30대도 복부 CT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에 관한 기사는 CT 촬영이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건강에 관한 걱정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65세인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걱정만 하고 무얼 검사해야 할지 몰라서 기본 검사만 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표가 나와도 대충 보거나 봐도 검사 항목별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이이면서도 한방약을 치료에 도입하는 등 환자에게 더 유익한 의료라면 동서양의 우열을 논하지 않고 진정한 의료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간토 클리닉 원장으로 재직 중인 마스모토 미스마사의 건강검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은 검진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오더라도 걱정부터 하는 부정적인 사고는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 우리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검진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받는 것인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고 그 때문에 수명까지 짧아지는 사람이 적잖이 목격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논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보더라도 기준치를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고지혈증이라는 병명을 붙여 원래는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먹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처음부터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인데 암이라는 말을 듣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거나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했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린 일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사 없는 동네, 즉 무이촌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올바로 받는 방법, 건강검진의 수치를 제대로 보는 방법을 알려야겠다고 통감하게 되었으며 필자 나름의 의료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혈당검사. 혈당검사는 혈액 속의 당분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당뇨병 검사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혈당의 기준치는 아침 식사 전 공복시를 기준으로 110입니다. 식후 검사치로 200을 넘었다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혈당 검사는 이처럼 식사 여부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최근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이용하는데 식사와 관계없이 당뇨병의 유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검사 시점에서 기준치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년 수치가 조금씩 높아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기준치를 넘었다 해도 뚱뚱하다면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됩니다. 2. 요산검사. 요산은 통풍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치는 7.0입니다. 기준치가 7.0이므로 당연히 7.1부터 비정상치로 취급받는데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이 그렇게 걱정할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치보다 높거나 낮아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검사 항목으로 이해하면 되며 요산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재검사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간 기능 검사. 간 기능 항목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GOT, GPT, 감마 GPT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GOT, GPT는 간장에 장애가 발생하면 반드시 상승합니다. 급성 간염에 걸리면 8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며 심지어 8년까지 올라간 환자도 있었습니다. 만성 간염인 경우엔 150에서 200이 보통이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의 수치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GOT, GPT 수치는 비만 때문에 올라가는데 간장에 지방이 엉겨붙기 때문입니다. 비만도 없고 술을 매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알코올 등으로 간장이 크게 손상되어 강경변 상태에 들어섰다면 GOT, GPT 수치는 오르지 않습니다. GOT, GPT 수치의 상승은 간장 세포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간장의 세포 수가 줄어든 강경변 상태에선 손상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GOT, GPT 수치는 상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GOT, GPT 수치가 낮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감마 GPT는 알코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신다면 150에서 200은 당연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에겐 당연한 수치라는 의미입니다. 감마 GPT 수치를 낮추고 싶으면 음주량을 줄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수치가 낮아집니다. 술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냥 마시세요. 하지만 400에서 500에 이르면 술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계속 마시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강경변을 일으켜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4. 신장 기능 검사.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이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크레아티닌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간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면 요소질소 수치가 기준치 20을 조금 넘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5 정도의 수치는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50대나 60대의 경우 30 가까운 수치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소질소 수치만 비정상이라면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간장 기능의 악화를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의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인다 해도 큰 의미가 없으며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요소질소의 수치가 높다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소변 검사. 소변만큼 편리한 검사물도 없습니다. 혈액 검사와 달리 혼자 채취할 수 있는 데다 혈액과 비슷한 정도의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변 속의 단백이나 당이 양성이라면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단백은 신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이라면 마이너스 값입니다. 당은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견됐다면 재검사하여 당뇨병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문제되는 것은 잠재 혈액입니다. 잠재 혈액은 소변 속에 숨어있는 미량의 혈액으로 육안으로 파악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혈액입니다. 자멸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성이라면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남성의 경우는 좀 더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남성은 소변에 혈액이 섞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변 속의 혈액은 소변이 통과하는 모든 길, 즉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혈액이 나오는 원인은 다양하며 양성 종양이든 악성 종양이든 어느 쪽이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몇만 명을 검진했지만 한 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신장이나 방광의 종양은 아주 희귀한 존재입니다. 6. 대변의 자멸 검사.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이며 섞여 있다면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장암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암으로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치질일 가능성도 있고 대장의 염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변 자멸 음성은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암이 없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변 자멸 검사가 대장암 검사는 아니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진짜 위험한 악성 질환이나 암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찾아오는 등의 복부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 자멸 검사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90% 이상은 괜찮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의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이것도 고지혈증처럼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여놓았습니다.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면 누구나 뼈가 엉성해지고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은 노화 또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며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병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백발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골다공증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며 치료할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치료해서, 즉 약물을 써서 뼈가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뼈가 부러져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첫 번째가 운동이고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운동은 약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는 것이 좋으며 뼈에 부담을 줌으로써 탈회를 막습니다. 탈회란 뼈에서 무기질이 빠져나가 뼈의 결정 구조가 약해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말이나 코끼리는 어느 쪽도 우유를 마시지 않지만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이며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풀 속의 칼슘이 우유를 만든 것입니다. 우유가 칼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유를 마시지 않아서 칼슘을 섭취할 수 없다면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압니다. 식물성 식품만으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으며 소송채나 브로콜리, 무잎 등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된장, 청국장, 작은 생선, 멸치, 말린 치어 등은 뼈에 좋은 음식입니다. 8.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는 심장 검사를 말하며 심장에서 나는 미세한 전파를 수집하여 검사합니다. 심전도 검사를 한 사람이 보름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심전도는 그것을 측정할 당시의 심장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보름 후에 심근경색을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보름 후는 고사하고 당장의 검사 다음 날 검사 1시간 후에 심근경색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서둘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정맥을 지적받았다 해도 이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라면 답답하거나 아픈 증상이 없습니다.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부정맥은 본인도 모르고 있었거나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 혈액 검사를 받아보면 좋습니다. 심장은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튼튼한 장기입니다. 심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여길 만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9. 안저 검사. 눈의 안쪽을 보고 망막이 있는 부분, 즉 안저의 출혈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저의 출혈은 실명으로도 이어지므로 심각한 것이며 그 출혈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는 매우 유용합니다. 또 하나는 안저를 봄으로써 동맥 경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 경화의 정도를 알았다고 해서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아야 그 동맥을 젊게 되돌려 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게 되돌려 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알아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안저의 출혈 유무만 파악하면 그만이며 가끔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눈은 안과 전문의에게서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10.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에는 폐에 있는 결핵을 찾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외 심장의 크기나 대동맥의 상태 등
흉부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한 장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얻었다면 의사는 그 사진을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이 있고 없고 이 차이를 알아내기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혈액 검사처럼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며 경험, 즉 보는 눈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이 앞에 있을 때는 조금 안심합니다.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같은 영상이면 걱정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사진에는 없던 흔적이 새롭게 발견되면 암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로 넘깁니다. 이런 시스템이어서 예전의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한 장의 사진밖에 없을 때는 난처하겠죠. 그 사진을 보고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면 당신은 직접 예전의 사진을 찾아 의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같은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상의 유무 여부를 불문하고 이전의 사진과 비교했는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전에 찍은 것과 같네요 라고 의사가 말했다면 안심해도 되는데 이전 사진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이상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간단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빠지지 않는 항목인데 폐결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핵에 초점을 맞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며 희망하는 사람만 받으면 됩니다. 결핵이나 폐암과는 거의 관계없는 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방사선을 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촬영을 거부하기 바랍니다. 폐암이 발견될 확률은 보통 1만 명당 4명에서 5명이라고 합니다. 2,000명 중에 1명 혹은 2,500명 중에 1명꼴인데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2,499명이 아무 쓸모도 없는 유해한 방사선을 몸에 쬐는 셈입니다. 10일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상부 소화관 내시경은 통칭 위내시경이라고 합니다. 소화관은 식도에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는데 상부란 이 중에서 식도 위, 십이지장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내시경으로 검사한다 하여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라고 부릅니다. 위내시경의 장점은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위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내시경의 약점은 방사선 위 검사보다 더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또 위내시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취에 의한 쇼크이고 두 번째는 천공입니다. 쇼크는 마취제의 원인이 있는데 목에 마취를 하지 않으면 내시경이 들어갈 때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일본 전체로 볼 때 연간 수십 명이 마취제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인 천공은 내시경을 넣을 때 식도를 파열시키거나 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이용해 검사하는 의료기관도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괜찮겠지만 의사에게 고통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마취를 했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을 의사에게 알리지 못하는 바람에 중지해야 할 내시경 검사가 계속 진행되거나 쇼크를 일으켜 호흡곤란이나 심장정지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가 계속 진행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고를 포함해서 위내시경 검사로 연간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까요?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연간 100명 정도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부 소화관 내시경대장 내시경 검사도 기본적으론 위내시경과 똑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게다가 장의 내벽은 위의 내벽보다 훨씬 얇아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위내시경보다 더 많습니다. 12. 초음파 검사. 요즘 초음파 검사는 거의 필수가 되었는데 엑스레이 검사와 달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몸의 내부를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검사법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난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밀도가 너무 높아 다양한 이상 증상이 발견되며 의사들로선 이처럼 많이 발견되는 이상 증상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담낭 검사를 엑스레이로 했으며 담낭의 크기나 수축의 유무, 담석의 유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초음파 검사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은 폴립까지 잡힙니다.
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단순한 돌기로 여겨 그대로 두느냐? 일반적으로는 반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재검사하자는 범주로 취급합니다. 가끔이긴 하지만 그것이 커져 암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폴립을 관찰해 왔지만 암으로 발전한 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암으로 발전한다면? 이런 우려 때문에 경과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회화나 결석도 각 장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담낭의 돌입니다. 담낭에는 돌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며 초음파 검사에서는 방사성 검사 때 발견되지 않은 조그만 돌도 명료하게 비춰냅니다. 그 때문에 많은 담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담석이 발견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가차없이 수술했지만 지금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신장에서도 돌이 많이 발견되며 간장에서도 발견됩니다. 다른 장기에서는 돌이라기보다 석회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이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며 이런 석회화도 많이 발견됩니다. 검사 기기가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 증상으로 취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받는 건강검진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수명이 짧아지게 되더라는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책 제목 건강검진의 거짓말의 일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분도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필요한 건강검진 2편으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인 치매와 치질 검사, 즉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검사의 불필요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받게 되는 건강검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받으면 불필요한 검진은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여건상 간단하게 소개하였으니 시간 되시는 분은 책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